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워스에 살고 있는 나이는 42이고요. 에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녀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딸아이 한 명 있고 지금 9살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하셔야 될 건 라이프 인슈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IRA를 알아보고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사람닷컴 메스터즈 시리즈 성공한 수 오늘 금융 4편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고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대1 재정 플래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인의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선혜 팀장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연금보험, 생명보험 해가지고 어떤 재정의 플랜을 짜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브리지원 재정보험그룹의 이선혜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라스 머니코치 써닐리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아마 좀 더 좀 구체적인 그런 사례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은 경우에 비슷한 어떠한 그 구조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면 나랑 똑같진 않아도 비교적 저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구나를 조금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에이미님께서 나와주셨는데 목소리 출연을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워스에 살고 있는 나이는 42이고요. 에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녀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딸아이 한 명 있고 지금 9살이에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로스 RIA 나중에 어떻게 분배해서 들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좀 아셔야지 상담이 가능할까요? 42세면은 사실 이쪽에서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42때 저를 보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나이에 이런 생각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방향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를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나 이제 좋은 그 에이지 그룹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IRA나 Roth IRA. 예전에는 Roth IRA는 말을 잘 모르셨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Roth IRA를 하면 나중에 텍스를 하나도 안 내고 다 찾을 수 있대. 이러한 어떤 소문이 맞는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IRA를 할까 Roth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만약에 내가 두 개 중에서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나라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9세까지는 1년에 7,000불까지 그 Roth나 아니면 그냥 IRA에 넣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50세부터는 8,000불씩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분은 나이가 아직 어리신 편이기 때문에 Roth냐 Roth가 아니냐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컴이나 아니면은 에셋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비는 어떻게 쓰시는지 뭐 여러 가지 좀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지금 알아야 될 상황인가요? 네, 보니까는 제가 조금 그 인포메이션 조금 이제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남편분이 45세, 본인이 42세이시고 아이가 9살 한 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주식도 조금 갖고 계시고 10만 불 정도. 그다음에 현금도 한 3만 불 정도 갖고 계시고 약간 여유자금 내지는 내가 이 여유자금 돈을 좀 불리겠다 그런 포석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은 아마 지금 살고 계신 부동산 한 45만 불 마켓 페어로 봤을 때 그 중에서 45만 불 중에서 아직 5년밖에 안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6만 5천 불 정도만 갚아 있고 아직 38만 불은 아직 갚아야 되시는 좀 그런 상황이 있으신 건데 몇 퍼센트의 어떤 모기지를 갖고 계신지는 사실 제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월 수입이 한 8천 불, 나가는 금액은 한 4,500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많은 분들이 8,000불을 갖고 인컴을 받으면
한 9,000불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카드 쓸 때는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것이 아주 자동으로 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펀드를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내가 은퇴할 나이 65세, 60세쯤 됐을 때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일단 돈 버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돈이 꼬박꼬박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 걸 알으셔야 되잖아요. 3,000불 정도는 셋어사이드라고 하는데 약간 띄워놓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이시기 때문에 한 달에 3,000불씩을 띄워놓는다면 그 나이에 65세가 되면 10년 넘는 거잖아요. 네네. 1년이면 36,000불이란 돈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굴러가는데 그게 복리로 가고 또 매년 텍스를 안 내기 때문에 모아지는 돈이 좀 빨리 모아지겠죠.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한번 리마인드 드릴 거는 룰 오브 72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72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계좌나 이런 거 수익률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고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매 9년마다 나의 돈이 2배로 올라간다. 2배로 불어난다 이 뜻이에요. 72의 룰이라는 것이 제 8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뢰되는 그러한 포뮬라인데요. 만약에 8% 빚이 있으면 매 9년마다 빚이 2배가 된다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한 달에 3,000불?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여유 자금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자, 그래서 3,000불이 있다,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돈이 확보가 되는 고정이자에 넣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어떤 부분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을 한 바스켓 넣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제대로 된 플래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를 내기 전에 모으는 것과 텍스를 내고 난 후에 모으는 것도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하신 IRA는 텍스 내기 전에 금액을 컨트리뷰션, 적립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텍스를 안 내고 텍스를 공제받지만 나중에 돈을 찾을 때 59.5세가 되기 전까지 찾으시면은 페널티가 있지만 59.5세 이후에 찾으시면 페널티는 없이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대신 텍스를 다 내셔야 돼. 처음부터 텍스 안 낸 돈이기 때문에 내가 꺼내는 돈을 다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Roth는 지금 내가 텍스를 낸 돈으로 적립을 하고 나중에 찾을 때 불어난 부분에서 하나도 텍스를 안 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텍스를 공제받는 게 중요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텍스 브레이크 높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7,000불 중에 반은 3,500은 지금 이 트래디셔널로 아까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반은 Roth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각각의 7,000불이 아니라 전체가 7,000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IRA도 이렇게 어떻게 좀 구분지어서 하나의 바구니가 아니라 나눠서 또 해야 된다고 좀 몰랐어요. 그렇게 그거는 한 예고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력이 있는 펀드를 IRA에만 넣으면 정말 다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IRA는 7,000불까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36,000불이 여력이 돈이 있는데 7,000불이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000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어느 연령대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은 IRA와 캐시밸 라이프 인슈런스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우선순위를 갖고 가져가야 될까요? 질문을 주신다면 사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는 프로텍션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프로텍션을 갖고 있는 프로텍션을 뭐를 프로텍트하는 거죠? 그 가장의 그 집안의 패밀리 프로텍션이 되겠죠. 더 정확히 말을 하면 그 집안의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올 거를 대비해서 그분의 그 가장의 돈 버는 능력을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면 프로텍션도 걸려 있지만 거기에 캐시밸류 아까 말씀드린 복리 이자와 텍스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하셔야 될 건 라이프 인슈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IRA를 알아보고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이제 쭉 들으시니까 뭐 IRA도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생명보험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뭐 사고를 당해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나이가 뭐 40이든 50이든 그 생명보험은 참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지금은 리빙 베네핏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리빙 베네핏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생명보험 하면은 내가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한 20년 전의 얘기고요. 사실 지금은 리빙 베네핏, 살아있을 때 베네핏이 있어요. 빅 뷰티풀 빌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럴 때 건강보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치환될 수는 없지만 생명보험에서 암보험의 역할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시가 적립되지 않는 아주 가성비 좋은 작은 비용으로 텀을 드시면 텀의 데스 베네핏에도 리빙 베네핏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게 짚어가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에이미님 같은 경우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아까 IRA 말씀 주실 때 7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부부가 합산으로 7천인가요? 여기는 다 실명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따로따로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도 그 질문 꼭 하실 거예요.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배우자는 돈을 안 버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가 조건을 같이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배우자가 당연히 일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인이 많이 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IRA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7,000불. 50세 넘으시면 각각 8,000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일을 안 해도 일을 하는 걸로 쳐주잖아요.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 받을 때에도 부인은 맞아요. 남편의 반, 뭐 부인이 아니라도 배우자의 반을 받는 거는 그분이 가정 경제에 어떤 기여한 것을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정신이 미국의 어떤 많은 법에 깔려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따로따로 하실 때 각자니까 돈이 좀 더 많이 공제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RIA의 최대 금액을 다 넣고 난 후에는 이제 나머지 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드린 부분도 있는데 IRA를 먼저 하고 생명보험을 세컨더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가계의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선순위는 사실은 생명보험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IRA. 왜냐하면 생명보험을 하기 때문에 IRA 못하는 거는 또 너무 큰 뭐랄까요, 좀 손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IRA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돈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좀 나누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정말 이 돈 갖고 쪼갤 수가 없어서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사실 생명보험을 먼저 추천해 드려요. 그런 이런 것들도 이게 뭐 안 하면은 어디 뭐 일리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 정서상에도 편함이 있어야 되시기 때문에 난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IRA부터 할 거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IRA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나 따진다면 생명보험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만약에 뭐 생명보험을 하고 또 IRA를 했는데도 좀 약간 좀 자금이 남았다면 연금보험도 지난번에 어뉴이티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100세 시대라는 말 때문에 어뉴이티가 아주 호황입니다. 연금은 정말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개런티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를 내더라도 나는 그 돈을 내가 개런티 받고 싶어 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피를 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0대 40대까지는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드려요. 그래도 40대 중후반부터는 연금으로 그때부터도 이제 아직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라이프 인슈런스 우선순위를 두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지금 40은 이제 넘었고 남편이 45, 6세 되시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들어두시면 상당히 나중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러한 플래닝이 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되겠죠.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뭐 여유 자금이라 그러죠. 한 3,000불 정도를 그냥 은행에 그냥 놔두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 하고
정말 천지 차이 어떤 삶의 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교할 들어요.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네요. 네. 꼭 이렇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또 궁금하신가요? 이번엔 또 팀장님께서 한번 네. 여쭤봐 주시죠. 교육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융자를 하기 때문에 뭐 몰게지도 있고 아니면 크레딧 카드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네. 에듀케이셔널 론이라고 해서 대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정서가 무슨 빚을 지고 사실 되게 불편한 나 빚 지고 못 살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셔갖고 그럼요. 빚을 다 갚고 나는 저축을 시작할래 이렇게 네네네. 생각들을 많이 암암리에 많이 하세요. 근데 빚을 다 갚는다 한 10년쯤 걸려. 그렇게 계획을 하시게 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거를 다 까먹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도 좋은 빚, 나쁜 빚 이렇게 나뉘는데 좋은 빚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문화상 집으로 들어가는 몰게지는 그냥 내비두자 일단 벌써 설정이 20년, 15년, 30년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우리가 캐시플로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한 놔두자. 지금 한 4, 5년 전 팬데믹 전까지 굉장히 이자가 낮았잖아요. 거의 맞아요. 2.2%까지를 제가 봤거든요. 2.2%면 어디 가서 그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2% 너무 좋다. 그 2.2%의 이자를 갖고 있으면 갚지 마시고 그 여력의 캐시플로우를 그냥 투자를 하셔라. 투자를 못해도 5, 6% 나오잖아요. 네. 물론 그게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금융상품에도 5, 6% 이상은 미니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신다는 투자 마인드가 있으면 난 빚은 무조건 싫어하는 마인드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좀 퇴치를 하셔야 됩니다. 에듀케이셔널 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다른 론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일단 에듀케이셔널 론도 되게 쌉니다. 뭐 4% 내외 되거든요. 자, 투자했을 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보험권이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받는 하한선이 얼마냐, 에버리지가 얼마냐,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그게 5, 6% 이상 된다는 게 확실하면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측이 굉장히 거의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그냥 캐시플로우 나가게 놔두고 시스템으로 나가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나가게 놔두고 이거를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빨리빨리 갚을 건 갚겠다 하는 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장 돈이 많은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빨리 갚을 수 있는 거를 먼저 탁 갚으세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하나를 빚을 껐기 때문에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서 빚을 갚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에이미님 같은 경우에 그 대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말씀 주시면서 뭐 2%나 3%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남편이 가계 자본금 같은 거 이제 대출하면서 이자를 좀 높은 거를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 8% 정도 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좀 어렵죠. 쉬운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몰게지를 7, 8%의 이자율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몰게지 7, 8%는 사실은 평균에 준하는 그런 퍼센티지인데 저희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너무 낮은 3%, 4% 막 이렇게 낮은 이자율 속에 있다 보니까 6, 7%가 되게 높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거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의 그 평균을 봤을 때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몰게지라고 하면 몰게지 이자를 다 갚아버리시면 사실은 내가 돈을 집에다 깔고 앉아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베스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거를 내가 비즈니스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융자를 했는데 그게 7, 8% 넘어간다 하는 것은 신경을 쓰시고 좀 갚는 쪽에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 몰빵을 하시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플래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이거 다 갚고 나서 이 땅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맞는 포석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미니마이즈해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의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작을 하시고 그 at the same time 비즈니스 론의 퍼센티지 높은 것을 좀 빨리빨리 갚아 나가시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거 그냥 다 갚아야 돼. 그거 다 끝나야지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양쪽을 좀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제일 귀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다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조언을 잘 새겨 들으셔서 자신의 미래를 좀 플래닝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 보면서 시작을 아주 작게라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니코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